지난 시간에는 회전 분광학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분자의 회전 에너지는 양자역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어서 B는 회전 상수라고 부릅니다. 회전 상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중요한 것은 분자의 결합 길이인 R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는 분자의 결합 길이 R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J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인데, 순서대로 J 값을 대입해 주게 되면 가능한 회전 에너지 레벨을 구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은 형태를 이룹니다. 여기에 이제 빛을 쏴주게 되면은 흡수가 일어날 텐데, 아무 전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셀렉션 룰을 만족하는 전이만 가능합니다. 양자역학에 하면 셀렉션 룰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을 증가하거나 1을 감소하는 트랜지션만 가능하고, 이 그림의 파란색 화살표가 바로 가능한 전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이로 우리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의 픽 포지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픽은 2B에서 나올 것이고, 두 번째 픽은 4B, 6B, 8B 이런 식으로 픽이 등간격의 픽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 등간격의 픽이 나오고, 픽과 픽 사이의 간격은 2B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B를 결정할 수가 있고, B로부터 분자의 결합 길이 R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픽 인텐서티에 관련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픽 인텐서티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디제너러시 팩터고, 하나는 볼츠만 팩터입니다. 디제너러시 팩터는 J값에 따라서 증가함수고, 볼츠만 팩터는 J값에 따라서 감소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픽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동 분광학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분자의 회전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진동 에너지도 다음과 같이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는 양자수고 0부터 시작하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뉴는 화학자들은 분자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스프링에 매달렸을 때 진동 주파수가 바로 뉴고, 물리학적에 찾아보면 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을 알 수가 있고, 힘상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V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광학에서는 거꾸로 주파수를 측정을 함으로써 힘상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V가 0일 때는 에너지가 2분의 H뉴가 될 것이고,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3 H뉴, 그 다음에는 2분의 5 H뉴, 2분의 7 H뉴가 돼서 회전 에너지 준위와는 다르게 진동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간격이 전부 H뉴로 동일합니다. 또한 이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최저 에너지는 이 진동 양자수가 0일 때인데, 0일 때도 2분의 H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에너지를 갖지 못하고 언제나 최소한 2분의 H뉴라는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고,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을 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분자에 IR을 쏴주게 되면은 그 디텍터를 오른쪽에다 갖다 넣어서 2가 되어 나오는 IR의 인텐서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IR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깥에서 쏴준 빛의 주파수와 이 분자의 진동 주파수 뉴가 같다면은
공무원 현상이 일어나서 이 분자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HCl 분자의 리퀴드 페이지에서의 IR 스펙트럼입니다. 그다음에서 보다시피 이 분자의 IR 스펙트럼은 3.47 마이크로미터에서 흡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47 마이크로미터는 C는 남단위에서 우리가 파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진동 주파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분자의 진동 주파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이 주파수는 2파이 분의 1의 루트 U분의 K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 분자를 연결해주는 스프링의 힘상수 K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K는 양변을 제곱해서 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뉴 제곱은 우리가 IR 스펙트럼에서 측정을 했고 환산 질량은 각각의 원자의 질량을 알면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된 IR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힘상수가 478 뉴턴 퍼 미터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리퀴드 페이지 스펙트럼을 자세히 보면은요, 픽이 두 군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히 측정해주기 위해서 가스 페이지에서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스 페이지에서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일반 화학 실험 때 한번 측정을 해봤죠. 이런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보면은 두 개의 봉우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X축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요. 이쪽 뭉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 브랜치를 우리가 R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징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서와 같이 픽과 픽 사이의 간격이 이제 동일하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근데 가운데서 픽이 하나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 픽 사라진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Q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 Q, 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 가스 페이지에서의 아이더 스펙트럼 이렇게 등간격의 픽이 나오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전 에너지와 진동 에너지를 다 같이 고려해 줘야 합니다. 이 분자는 진동도 할 수가 있고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적으로 진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회전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진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두 개의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에너지는 진동 양자수와 회전 양자수가 주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V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고 마찬가지로 J도 0부터 시작하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셔널 컨트롤 넘버와 앵귤러 모멘텀 컨트롤 넘버의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능한 에너지 준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 다음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개의 양자수가 순서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V가 1이고 J가 3이니까 V가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얘가 2분의 3의 H뉴가 되겠죠. J가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이것이 12B가 되겠죠.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2분의 3 H뉴 플러스 12B 이제 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하고 J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브레이셔널 레벨과 로테이셔널 레벨을 한꺼번에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J가 0이라고 부르고요. V가 0일 때 하고 V가 1일 때 에너지 준위가 여기입니다. 그때 에너지는 2분의 H뉴, 2분의 3 H뉴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간격은 H뉴가 되고 이것은 이제 진동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V는 제로가 되면서 J를 0부터 순차적으로 1, 2, 3 대입해 주게 되면 우리가 로테이셔널 레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레벨은 이제
V가 제로인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에서의 로테이셔널 에너지 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에너지 준위는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은 1이면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1인 로테이셔널 에너지 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준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빨간색 부분은 V 꼴 제로인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고 위쪽 파란색 레벨은 V 꼴 1인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IR을 쏴주게 되면 빨간색 부분에서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이제 전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도 로테이셔널 스테이트가 있고 위쪽에도 로테이셔널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트랜지션을 다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셀렉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V는 1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회전 가군동량 인자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증가하는 트랜지션만 가능한다고 이제 양적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트랜지션을 그려놨는데요. 이 중에서 녹색으로 그려진 트랜지션은 이 셀렉션 룰을 만족하는 허용 전이가 되고 빨간색 화살표로 되는 것은 이 셀렉션 룰을 만족하지 못하는 금지 전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녹색 전이 같은 경우에는 J가 4에서 5로 갔기 때문에 J가 1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허용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이도 4에서 3으로 갔으니까 이번엔 J가 1 감소하기 때문에 역시 허용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J가 2고 J가 3이니까 2에서 3으로 델타 J가 1 증가했기 때문에 얘도 허용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얘는 forbidden transition이 됩니다. 왜냐하면 J가 1에서 5로 갔기 때문에 3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허용 전이가 안 됩니다. 얘도 forbidden transition입니다. 4에서 4로 갔으니까 델타 J는 0은 이게 셀렉션 룰에 위반되는 전입니다. 얘도 0에서 3으로 갔기 때문에 얘도 델타 J가 3이니까 얘도 이제 forbidden transition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J 값이 1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전이만 허용 전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빨간색 화살표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빨간색 화살표는 델타 J가 1 감소하는 트랜지션을 전부 모아놓은 것이고요. 파란색 화살표는 J가 1 증가하는 트랜지션을 전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로 된 전이들을 우리가 P 브랜치라고 부르고, 파란색 화살표를 우리가 R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자, 까만색 화살표도 있는데, 까만색 화살표는 J가 0에서 J가 0으로 가는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얘는 허용 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픽에는 스펙트럼에 보이지는 않고, 하지만 이름은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Q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IR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제 등간격으로 픽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랑 마찬가지로 이 픽과 픽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2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0라고 표현되는 R 브랜치한 전이는 J가 0에서 1로 가는 트랜지션이니까 허용 전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R1이라고 하는 픽은 1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역시 허용 전입니다. 그러니까 R 브랜치에서 첫 번째 픽이 R0고 두 번째 픽이 R1입니다. 그럼 이 화살표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은 얘는 4B가 증가되어 있고 아래쪽에서는 2B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0와 R1의 화살표의 길이의 차이는 4B에서 2B를 빼준 거죠. 화살표의 길이가 픽 포지션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화살표의 차이는 이제 2B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과 마찬가지로 IR에서도 픽과 픽 사이 간격이 2B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H6 플러스 2B, H6 플러스 4B가 되기 때문에 픽과 픽 사이 간격은 마이크로웨이브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2B가 됩니다. 따라서 B를 측정하기 위해서 꼭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을 필요는 없고요. IR 스펙트럼을 찍어도 마찬가지로 B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V 제로인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에서의 로테이셔널 스테이트고, 얘는 이제 V 1일 때 회전 에너지 준위가 됩니다. 그래서 IR을 쏴주게 되면은 V 제로에서 V 1으로 올라가는데 셀렉션 룰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녹색 같은 경우에는 델타 J가 1 증가하기 때문에 허용존이라고 부르지만, 얘는 델타 J가 0이 돼서 얘는 forbidden transition이 됩니다. 근데 얘는 왜 가능한 트랜지션이 되고 얘는 왜 불가능한 트랜지션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자가 있고요. 이제 빛을 쏴주게 되겠죠.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지역하게 하면 포톤은 가군동량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리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존 법칙을 만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만 만족한다고 해서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보존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보존 법칙이 바로 이제 가군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이 분자가 빛을 흡수하게 되면은 포톤이 갖고 있던 가군동량을 내가 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자는 포톤 흡수하기 전에 비해서 포톤 흡수하고 나면은 가군동량이 변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회전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회전 에너지 레벨을 규정하는 양자수가 이제 J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원자에서도 비슷한 식을 봤었는데, 원자의 가군동량은 L에 L 플러스 1의 H 바이 제곱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분자가 지금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은 전자의 가군동량입니다. 원자에서. 지금 우리는 분자를 생각하고 있죠. 근데 분자도 회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도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군동량을 갖고 있고, 그때 가군동량은 원자의 식하고 유사한 똑같은 식입니다. L이 J로 바뀌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J 꼴 0인 상태의 분자는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가군동량이 0입니다. S오비탈과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0에 포톤을 흡수했는데 0에서 0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마치 뭐랑 같냐면 원자에서 S오비탈에서 S오비탈로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자를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가군동량 보존 법칙의 위배돼서 불가능한 전이라고 불렀었죠.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포톤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 포톤은 가군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군동량이 없는 상태에서 가군동량을 갖고 있는 포톤을 흡수했는데 또다시 가군동량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이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군동량이 이제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가군동량의 양자수는 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포톤의 가군동량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우리가 오늘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를 배웠고,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두 가지 종류의 셀렉션 룰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스페시픽 셀렉션 룰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그로스 셀렉션 룰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겠습니다. 스페시픽 셀렉션 룰은 델타 V가 1 증감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셀렉션 룰은 근데 아무 분자나 IR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동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 모먼트가 변하는 분자만 IR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자, 이핵 이온자 분자, 예를 들면 HCl 같은 경우는 얘가 다이포 모먼트가 있죠. 그래서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 다이포 모먼트가 분자의 진동 운동함에 따라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I라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분자, 동핵 이온자 분자, 예를 들면 O2, N2 같은 경우는 아예 다이포 모먼트 자체가 없죠.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더라도 역시 다이포 모먼트는 제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자는 다이포 모먼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는 IR을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자는 마이크로웨이브도 흡수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자, CO2는 이제 좀 재밌는데요. 이핵 이온자 분자는 진동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원자 분자는 진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CO2 같은 경우에는 진동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진동 방법은 양쪽에 있는 산소가
똑같이 늘어나다 똑같이 줄어드는 진동이 있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라고 부릅니다. 진동 주파수는 1388 웨이브 넘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진동 모드는 왼쪽에 있는 본드는 줄어드는데 오른쪽에 있는 본드는 늘어나는 진동 모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동 모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라고 부르고, 그 진동 주파수는 2349 웨이브 넘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진동 모드는 이 결합 길이는 변하지 않고 결합 각도가 진동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밴딩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진동 주파수는 667 웨이브 넘버에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IR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다이얼 본드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 같은 경우는 왼쪽 진동 모드와 오른쪽 진동 모드가 왼쪽 본드와 오른쪽 본드의 다이얼 본드가 정확히 상쇄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똑같이 늘어났다 똑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왼쪽 본드의 다이얼 본드와 오른쪽 분자의 다이얼 본드가 정확히 상쇄가 돼서 이런 진동 모드인 경우에는 다이얼 본드가 변하지 않고 그냥 0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는 IR에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의 본드와 오른쪽의 본드가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다이얼 본드가 상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동 모드는 다이얼 본드가 변하기 때문에 IR에서 보입니다. 얘도 분자가 진동을 운동하기 때문에 다이얼 본드가 변합니다. 그래서 IR을 찍게 되면은 CO2는 원래 세 가지 다른 주파수를 갖는 진동 모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와 밴딩 진동 모드만 IR에서 보이고,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는 이제 IR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공기를 찍어놓은 IR 스펙트럼이거든요. 얘가 CO2의 픽이고, 이제 얘가 CO2의 픽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진동 모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가 2349 웨이브에서는 보이는 요 픽이고요. 밴딩 모드가 바로 요 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픽은 IR에서 보이지만 이 픽은 IR에서 안 보인다라는 거죠. 요 세 개의 픽은 이제 물의 픽이고요. 물은 세 개의 진동 모드가 전부 다이얼 모드가 변하기 때문에 세 개의 픽이 전부 다 이제 IR에서 보입니다. 한번 복습을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배웠고요.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도 마찬가지로 스페시픽 셀렉션 룰과 그로스 셀렉션 룰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페시픽 셀렉션은 아까 가근동량 보존업체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J 값이 1 증가하거나 1 감소하는 트랜지션만 가능한 트랜지션이고, 글로스 셀렉션은 분자가 회전하면서 다이얼 본드가 변해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분자가 퍼머넌트 다이얼 본드가 있는 분자만 흡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분자는 IR에서 보이지만 이런 분자는 IR에서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안 보인다는 거죠. 얘도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안 보입니다. 근데 얘도 안 보이죠.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얘는 다이얼 본드가 없잖아요. 근데 IR에서 보인다는 거죠. 마이크로웨이브에서는 안 보이죠. 퍼머넌트 다이얼 본드가 없기 때문에. 근데 IR에서는 보입니다. IR의 셀렉션으로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다이얼 본드가 바뀐다는 거였었죠. 근데 아까 CO2 분자는 3개 진동 모드가 있고, 그 중에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와 밴딩 모드는 IR에서 보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IR에서는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와 IR을 배웠는데요. 방금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분자가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주변에 흔한 O2나 N2 같은 경우는 IR도 안 찍히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안 찍힌다는 거죠. 이 분자는 어떻게 하냐? 이제 라만이라는 분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만 분광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분자의 결합 길이라든지 힘상수 같은 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라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